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학교 교정 전체를 좀 보시면요. 이제 성당도 있고요. 그리고 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참 편안한 학교라는 거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 학생은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수업 및 교과 활동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그리고 학교 생활 및 동아리 활동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셨던 진로 진학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및 환경도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실력을 키우는 다양한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키우고자 하는 역량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영어 과정 선택 수업은 총 5개의 과정으로 분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것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들이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본인한테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키우겠다 또는 자기의 강점을 좀 더 살려보겠다라는 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이제 보통 여고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그러니까 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우리 학교에 오시면 그래도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좀 더 부각하면서 자신의 약점도 같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이 영어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좀 볼게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주제로 분반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능력, 흥미, 같이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우선은 다독반, 생활반, 도사반, 뭐 실기반, 톡톡반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이제 분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반이 계속 픽스된 게 아니고요.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반에서 좀 더 그 다음 그 수준으로 레벨을 좀 더 올릴 수 있게끔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수학 이 분반에 아이들을 좀 이렇게 믿고 이제 기다리시면 학생들과 교사들의 호흡에 따라서 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학에 대해서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정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재적 인원의 6%만 되면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단 과학이나 제2외국어 그리고 전문교과 과목 같은 경우는 4%만 돼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을 적절하게 안배를 했어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수능 과목하고 연계해서 잘 선택할 수 있게끔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 해도 이제 또 그 안에서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과정 선택, 수학은 주제 선택에 따라서 아주 소규모로 분반을 많이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선택
교육과정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를 볼 건데요. 우선은 1학년 이제 내년이죠. 22학년도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좀 비슷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하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2학년, 3학년을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2학년 때 이렇게 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과목하고 일반 과목이 있는데요.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9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성취도로 나오는데요. 2학년 때는 보통 일반 과목을 많이 친구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수능 과목은 다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의 진로에 이제 맞게끔 이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1학년과 2학년 올라갈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 이것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때 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도 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보다는 진로 과목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또 이제 상담해서 결정해서 이제 전공적 합성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선택하게끔 아마 많이 그렇게 유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도 이렇게 교육 과정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선택하는 동아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활동도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교과에서 다 미처 못한 아니면 교과와는 조금 다른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동아리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설 동아리, 비상설 동아리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학년에서는 진실반, 정의반, 사랑반이 있고요. 그리고 3학년에서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반, 그리고 논술전형반, 그리고 면접반 등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해도 되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 전공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요. 창의융합 프로젝트 탐구도 3학년에서 합니다. 자, 우선 1, 2학년에 있는 진실반, 정의반, 사랑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학생 멘토링이나 또래 멘토링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식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생과 이제 멘토를 맺어서 아니면 또래 멘토링처럼 친구들과 멘토를 맺어서 자신들의 어떤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생기부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제 1, 2학년에서 있는 이제 진실, 정의, 사랑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과 동행해서 상담을 꽤 이제 여러 차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라고 해서 되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요 친구들은 그 이제 탐구대회 같은 데로 이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공주제 발표회라든지, 네, 자기소개서 대회라든지, 자, 이런 거랑 연결해서 뭔가 생활기록부가 좀 다양하게, 자신의 어떤 관심 있는 분야로 좀 그 안에서도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채울 수 있게끔 좀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정의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습의 의지도 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전략을 좀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코칭을 좀 해주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실제로 도움을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나 아니면은 교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뭐 모둠 스터디, 그러니까 형식을 다양하게 이제 주고 거기에서 자신이 맞는 프로그램을 이제 학습 형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이 조금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에 맞게 학습 멘토링도 들어가주고요. 그리고 학습 능력 검사지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을 좀 분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1:1 맞춤 학습 상담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학습 역량을, 그러니까 학습 태도도 형성하면서 학습 역량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성적이 조금 좀 힘들어요라는 친구는 그 친구에 맞게, 아니면 저는 학습 능력이 좀 뭐 중학교 때 많이 공부를 안 해봤어요 하는 친구도 거기에 맞게, 그리고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다 거기에 맞게 자신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실반 친구들이 전공 주제 발표회를 하거든요. 그 장면을 좀 몇 컷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자신들이 연구한 거를 자신의 언어로 구조화시켜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전공에 대한 어떤 깊이나 아니면은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심여자고등학교는요, 용산구에 있는 7개 학교에서 연합으로 하고 있는 진로체험 아카데미를 주관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는 27개 강좌를 열어서 지금 7개 학교 다 합쳐서 2,050명,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한 300여 명 좀 넘게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진로체험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놨는데요. 실제 지금 올해 열려있는 27개 강좌 중에서 과학 분야, 사회 분야, 예체능 분야, 그리고 기타 분야를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영역을 좀 나눴어요. 일부러 이게 좀 신경 쓰시면서 나누신 거라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랑 정말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실제로 좀 여기서 인기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이제 그런 강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매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 중3인 친구들 내년에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열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좀 인기 있었던 게 요거예요.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모의유연을 좀 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만나서는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상이 아닌 실제로 대면으로 했을 때는 모의유연이 굉장히 핫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심에서 또 갖고 있는 게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숙명여대 교수진들이 저희 성심여자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계, 뭐 장치 이런 문제로 본교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은요. 숙명여대 시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요. 그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재료비나 아니면 준비물 비용까지 모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과와 관련된, 그러니까 진로를 희망하는 희망 진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와 비슷한 아니면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교수진들이 굉장히 준비를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도 있고요. 인문사회 그리고 진로 분야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이 있는데요. 이걸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무료로 제공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본교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일과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자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만 하면 모든 것이 생활기록부에 다 기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거는 전교 학생들이 다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로전공 탐구 발표회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호흡이 긴 이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름 때부터 이제 주제별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지 이제 학생들을 좀 이제 신청을 받고요. 그 어떤 주제로 연구하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선생님들과 1대1로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도 교사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와 그리고 그 분야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이제 1대1로 매칭이 돼서 그 친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과 만나서 코칭을 좀 받고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도움을 좀 주고 이러면서 그 탐구 보고서를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올해죠. 올해 진로전공 탐구 발표회에 참가한 1학년 학생들의 주제를 보면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교정과 유전자 치료 또는 인포네믹 시대에 뉴스 어뷰징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과 방지 제도 연구 뭐 등등등 23명이 1학년 중에 23명이 지금 참여를 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을 위한 노력 홍보나 기업 노력에 대해서 청소년의 인식 조사 또는 비타민 D와 철 결핍성 빈혈의 연관성 연구 등 29명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항상 보면은 1학년보다 2학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 이제 친구들 하네 하고 그냥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2학년 때는 1학년 때 못했으니까 2학년 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2학년 때 좀 더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대1 그러니까 연구 보고서를 이제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이제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집중해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지금은요. 자, 그 외에도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인 특강 그리고 직업 체험. 직업 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진 상태지만 아마 내년쯤에 이제 지금 중3 친구들이 들어오면 다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로 박람회도 이제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리고 대학생 전공 알림이라고 해서요. 실제 그 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학과의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배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과 뭐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뭐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그동안 이제 왔던 학생들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와요.
와서 지금 그 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입장에서 그 학과에서 뭘 공부하고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고,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생 친구들한테는 그냥 막연히 무슨 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먼저 막 신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애가 신청 안 했는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 전공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2000년과 2021년 수시 합격자 현황인데요. 정시를 빼고요. 저희가 지금 수시만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심여자고등학교는요. 대부분 40에서 44% 그 사이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수시 합격이 나옵니다. 아이들 수가 좀 적더라도요. 학생부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 수가 170명이건 130명이건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힘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연고 그리고 카이스트 교대 그리고 의치항까지 이제 딱 보면은 내신이 다양하죠. 다양한데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1.3의 사회학과 힘들다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종합전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부에 있는 그러니까 교과도 중요하지만요. 그만큼 학생부가 충실하게 학교 프로그램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내신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이 종합전형에 정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있을 정도로 정말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서강대, 성균관대가 내신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폭이 넓죠, 그렇죠? 자, 이것도 다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화 그리고 한양대도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많이 가고요. 한양대는 이제 보통은 교과 전형을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면요. 1, 2등급 때 주요 대학 합격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종합전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종합전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에 상관없이 그 친구들이 이 학교를 3년 다녔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리고 쌓이는 그 학생 생활부 생활기록부죠. 생활기록부에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등급에서 3등급 때 합격 현황도요. 종합전형인데요. 아주 극히 일부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종합전형으로 들어갔고요. 그 중상위권 대학 진학을 이제 그러니까 2에서 3등급 때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진학을 합니다. 그 2등급 초반 때도 연고대 합격자가 꾸준하게 있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등급은 연고대 힘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학교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거에 학생부가 이제 그만큼 충실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격자가 꾸준하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략적으로 경기나 아니면 수도권의 보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서울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취직하는 것, 취업까지 이제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좀 많이 돌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건계열 지원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3등급 때 합격 같은 현황을 보면요. 국민대, 숭실대, 그리고 세종대, 광운대. 자, 전문대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요 3등급 때 합격 현황 같은 경우는 종합, 교과, 논술,
정시, 그러니까 전형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이제 합격이 일어나는데, 가끔 3등급대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관리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나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학생부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 대부분 이제 합격자들이 그렇게 해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대 중에서 취업이 유리한 학과로 부모님들이 좀 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학생들 뜻보다는 부모님들 뜻이 요새는 최대한 좀 취업이 유리한 학과 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더 자세한 이제 진학 현황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이렇게 더 자세히는 못 다루지만 저희가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0시에 저희 학교 본 건물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회 11월 6일 토요일 10시에 저희 성심역으로 오시면 더 자세한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학교 처음 시작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한 학교긴 한데요. 지금 전 세계 40개국에 200여 개의 성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국제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의 장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성심교류는 워낙 오래됐고요. 대만 문화교류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거나 오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 나라에 가서 체험을 하는 건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봉사 체험 활동이 위주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멕시코, 프랑스 교환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한 2주 동안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학교 생활을요. 그래서 내 옆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멕시코나 프랑스에서 온 교환 학생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걸 경험했던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고 지금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3 친구들이 1학년 때 고3 학생들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면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온 친구 또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랑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이렇게 문화교류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장 추천 해외 대학 진학 프로그램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일본 조치대학, 그리고 세이슨 여자대학교, 그리고 난잔대, 그리고 카이세이 여자대학교.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학비나 장학금 혜택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성적 유지 조건이 있긴 한데 굉장히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라로스 대학도 있고요, 미국에. 그리고 대만의 푸젠 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큰 곳에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관심도 많고 학생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제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해외 대학 진학 같은 경우도 그날 11월 6일 날 오시면 설명을 더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경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위에서 본 사진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제 본관 건물이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식당도 있고요.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매점도 있습니다. 매점도 있고요. 유채랑이라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쉼터도 있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좀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학습 카페고요. 교빈나래라고 하는 학습 카페입니다. 여기도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학습 카페고요. 여기도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작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카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또래 멘토링이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전공적 합성을 찾는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강당에서부터 뭐 소극장, 중강당, 그리고 음악실, 무용실, 그리고 동산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사계절을 지금 담아본 사진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교정이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이렇게 힐링 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힐링이 될 수 있는 교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그렇게 제가 잘 하는 편은 아닌데요.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각종 상담 연락처를 우선 여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0시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이제 질문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하실 수 있고요. 요 교정 투어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우선은 설명 마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